엄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배추가 달긴 뭐가 달아. 그거 절이고 안고 하다가 엄마 허리 다 나가. 내가 내일 돈 보낼 테니까 김장 절대 하지 마. 사 먹어 제발.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면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이제 곧 김장철이구나. 마트에 쌓인 배추 더미만 봐도 손목이 시큰거린다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10년 넘게 일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가졌거든요. 몸도 마음도 여유가 생기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이 쓰인 게 바로 양평 시댁의 김장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과일을 깎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김장 날짜 잡혔어? 나 올해는 쉬니까 어머니 댁 가서 제대로 좀 도와드리려고. 사과를 깎으며 가볍게 던진 제 제안에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 정우 씨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습니다. 평소엔 허허실실 좋은 게 좋은 거라던 사람인데 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더군요. 됐어, 뭘 가긴 가. 올해는 그냥 사 먹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희 시어머니 손맛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배추김치는 물론이고 쌉싸름한 고들빼기며 아삭한 파김치까지. 어머니 김치 없이는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비우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맞벌이 한다고 김장 때마다 제대로 돕지도 못했는데 먼저 가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못 들을 소리라도 들은 사람처럼 정색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김치 좋아하잖아. 당신 저번에 어머니 파김치 없으면 밥 안 넘어간다고 그랬던 거 잊었어? 나 올해는 시간도 많은데. 아, 글쎄 됐다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그 고생을 해. 그거 다 중노동이야. 내가 엄마한테 돈 두둑이 드릴 테니까 당신도 괜히 가서 일 만들지 마.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제 의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듯이요.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지만 아들의 전화를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정훈이야. 안 그래도 배추 농사 지은 거 보러 밭에 좀 다녀왔다. 올해 배추가 참 달아. 엄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배추가 달긴 뭐가 달아. 그거 절이고 씻고 하다가 엄마 허리 다 나가. 내가 내일 돈 보낼 테니까 김장 절대 하지 마. 사 먹어, 제발. 남편은 거의 화를 내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효도라고 하기엔 너무 거칠고 무관심이라기엔 지나치게 절박한 목소리였죠. 전화기 너머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수화기를 타고 흐르는 정적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를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야야, 그래도 자식들 먹일 건데 어떻게 사 먹냐. 나 힘 안 들어. 천천히 하면 돼. 아, 진짜 엄마 고집은?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이번에 우리 안 가. 지연이도 오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전화를 끊고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깍담한 사과와 서늘한 공기만 남았죠. 저는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분명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 같은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남편 태도가 서운한 건지 아니면 거절당한 어머니의 마음이 걱정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 김장 때 저는 출장 때문에 남편 혼자 양평에 보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소 어머니 김치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남편이 왜 저렇게 김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는 걸까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의 날선 반응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들의 모진 소리에 어머니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지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보란듯이 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는 확인 메시지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김장 안 해도 충분한 돈 아니냐며 이제 속 시원하다는 듯 출근길에 올랐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드려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네, 어머니. 정우 그놈이 아침부터 돈을 보냈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김치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가장 크게 화냈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남들이 보면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를 그 모진 말들.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움이 아니라 너무나 아픈 사랑이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 남편 정우 씨가 딱 그랬습니다. 평소엔 효자 소리 듣던 사람이 왜 김장 소리만 나오면 발작하듯 화를 내는지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영수증 한 장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저는 갑작스러운 출장이 잡혔고 남편 혼자 양평에 향했습니다. 가서 어머니 좀 도와주고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오라는 제 당부에 남편은 가벼운 마음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양평집 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마주한 건 그가 상상했던 정겨운 풍덩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가득 쌓인 배추 100포기. 차가운 지하수에 배추를 씻느라 시어머니의 손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굽은 등에 붙인 파스가 찬바람에 덜렁거리고 어머니는 무거운 대야를 옮기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엄마,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몸으로 이걸 다 혼자 하겠다고? 어이고, 정우 왔냐? 놀라긴 왜 놀라. 다 됐어. 이제 속만 넣으면 돼. 어머니는 억지로 허리를 펴며 웃어 보였지만 남편의 눈에는 어머니의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만 보였습니다. 정우 씨는 그날 미친 사람처럼 배추를 내팽겨버렸습니다. 자식이 먹을 김치라고 이 손맛 없으면 너희들 밥 어떻게 먹냐고 달래는 어머니에게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누가 이딴 거 묻고 싶대. 엄마가 이렇게 미련하게 구는데 이 김치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아? 나 이거 안 먹어. 사 먹는 게 1000배 만배 맛있으니까 제발 이 짓 좀 그만하라고. 어머니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자식 식탁에 맛있는 것만 올리는 게 유일한 자부심인 노모에게 아들의 그 말은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겠죠. 남편은 그 길로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핸들을 잡은 손이 떨며 울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남몰래 사왔던 건 값비싼 명품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랍장에서 발견된 건 어머니의 무릎과 허리를 위한 고가의 의료기기 렌탈 계약서와 각종 파스 영수증들이었죠. 남편은 어머니께 돈을 보내며 김장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건 사실 엄마 제발 아프지 마.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라는 서툰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표현이 서툰 아들과 자식 먹이는 낙으로 사는 어머니의 평행선은 좀처럼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돈으로 그 미안함을 가리려 했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거절당하는 상처를 안고 혼자 김장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보, 나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남편에겐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김장철이 지나가 버리면 두 사람 가심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늦지 마라 하며 무심히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거실 구석에 놓인 빈 김치통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양평행 버스표 한 장을 전해주니 가심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막고 싶었던 그 고생길을 저는 오늘 자처해서 가보려 합니다. 아들의 화법은 틀렸지만 며느리의 진심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양평 터미널에 내려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터미널이에요. 어머니? 대답 대신 들려오는 건 아주 작은 신음과 무언가 깨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세요.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렸던 그 짧은 신음과 둔탁한 소리.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남편이 그토록 소리 지르며 말렸던 이유, 시어머니의 낡은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외면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 맛있는 김치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먹고 싶다는 이기심이었을까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마당 가운데는 저리담한 배추들이 흙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커다란 고무대야는 뒤집혀 물이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시어머니가 쓰러지듯 주저앉아 계셨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아이고, 현이야, 네가 여길 어떡해. 별거 아니다. 빗물에 발을 좀 헛디뎌서 그래. 어머니는 흙머진 손을 옷에 쓱쓱 닦으며 억지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르르 떨리는 무릎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어머니의 눈가는 이미 붉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아까 통화에서 들린 소리는 배추대야를 놓치며 내뱉은 어머니의 좌괴감 섞인 신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방 안으로 부축해 모시고 따뜻한 물 한 잔에 건넸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창밖의 배추들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뜨셨습니다. 남편 정우 씨가 보낸 100만 원, 그 돈이 찍힌 통장을 만작거리며 어머니는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정우 그놈은 참 똑똑하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돈이면 김치를 몇 트럭은 사 먹겠지? 근데 지연아, 나는 그 돈을 보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 내 손맛 끊기면 나는 이제 이 집에 남은 게 뭐가 있겠니? 자식들 오면 싸줄 김치도 없고 맛있게 먹는 모습 볼 낙도 없으면 나는 그냥 밥만 축내는 늙은이밖에 더 되나 싶어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김장은 겨울철 반찬 준비일 뿐이었지만 어머니에게 김장은 당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마지막 요새였습니다. 남편 정우 씨가 준 100만 원은 어머니의 노동을 덜어준 게 아니라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어머니의 자부심을 도려낸 셈이었죠. 편리함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어머니, 정우 씨가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 아프실까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화를 낸 거예요. 안다. 나도 내 몸 예전 같지 않은 거. 근데 지연아, 나 딱 올해까지만이라도 내 손으로 해주고 싶다. 내년에 내가 진짜 못하게 되면 그때는 사 먹으마. 그러니까 오늘만 나 좀 도와줄래?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고된 노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쓰임이 다해가는 것에 대한 서글픔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든 나중에 사달이 나든 지금은 이 꺾여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붙잡아드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는 거추장스러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어머니의 빛바랜 몸빼바지를 빌려 입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흙바닥에 굴러다니던 배추를 다시 씻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차가운 물에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개운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배추를 절이고 속을 준비하며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흉도 보고 옛날 고생했던 이야기도 하며 마당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익숙한 차 한 대가 먼지를 날리며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잔뜩 화가 난 얼굴의 정우 씨가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분명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이 되기도 하죠. 마당으로 들이닥친 남편 정우 씨의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양평까지 그 먼 길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가 마당의 찬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고무장갑을 꼭 쥐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의 고함에 어머니는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제 가슴이 다 아리더군요. 남편은 흙 묻은 제 몸빼바지와 바닥에 흩어진 배추들을 보며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가 고생하는 것도 어머니가 몸을 혹사하는 것도 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보, 화부터 내지 말고 일단 앉아봐. 어머니 혼자 이거 다 하시다가 아까 넘어지셨어. 당신이 보낸 그 돈 어머니한텐 상처였대. 그 마음 한 번만 좀 들여다봐 주면 안 돼? 상처. 내가 엄마 생각해서 사 먹으라고 돈 보낸 게 왜 상처야? 나는 엄마 허리 굽는 거 보는 게 죽기보다 싫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늙어가는 부모를 지켜보는 자식의 무력감이 터져나온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가만히 다가가 아들의 거친 손을 잡으셨습니다. 빨갛게 트고 갈라진 어머니의 손이 아들의 손목바닥에 닿자 신기하게도 남편의 어깨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네 마음 아픈 거 내가 왜 모르겠니? 근데 아들아, 나한텐 이게 그냥 일이 아니다. 너희들 밥상에 올릴 김치 한 보울이 엄마한텐 살아있다는 증거야. 나 딱 올해까지만이라도 내 손으로 해주고 싶다. 내년에 내가 진짜 못하게 되면 그때는 사 먹으마. 그러니까 오늘만 나 좀 도와줄래?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굽은 등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투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아, 진짜 내년부턴 절대 안 해. 올해가 마지막이야. 남편은 투덜대면서도 무거운 묵구러미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비켜봐. 무채 써는 건 내가 할 테니까.
투박한 칼질 소리가 마당 가득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들이 썰어놓은 들쭉날쭉한 무채를 보며 아이고 우리 아들 살림꾼 다 됐네 하시는 칭찬에 남편의 입가에도 슬며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갈등이 식겨내려간 자리엔 따뜻한 온기가 차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당 한쪽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장날의 주인공은 사실 배추가 아니라 고생한 서로를 위로하는 식탁이니까요. 가마솥 안에서 된장 한 큰술 풀고 커피가루 조금 넣어 삶아낸 수육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을 건져 숭덩숭덩 썰었습니다. 그리고 갓 버무린 빨간 겉절이 한 포기를 쭉 찢었죠. 노란 배추 속살에 매콤한 양념이 골고루 밴 김치 한 점을 수육에 돌돌 말아 남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어때? 이 맛 사먹는 김치로 느낄 수 있어? 남편은 뜨거운 고기를 오물거리며 맛있네. 엄마 김치가 최고긴 하라. 라며 쑥스러운지 고개를 꾸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입에 고기가 들어가는 것만 보고 배가 부르신지 당신 입엔 넣지도 않으시고 자꾸만 고기를 얹어주셨습니다. 빨간 고무다야 주위를 둘러앉은 세 사람, 서로의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은 줄도 모르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차가웠던 마당은 아궁이의 불꽃과 가족의 온기로 어느덧 훈훈해졌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땀 흘려 함께 나눈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진짜 김장의 맛이었습니다. 어느덧 김치통들이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허리를 두드리며 와 진짜 힘들긴 힘들다 라고 말하면서도 차 트렁크에 김치통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실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옮기는 사람처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짐을 다 챙기고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어머니가 제 손에 조기만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아까 남편이 보냈던 그 돈이었습니다. 이건 못 받는다 지연아 내 마음이야. 어머니의 완강한 거절에 당황한 저와 남편. 그런데 봉투 안에는 돈 말고도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무언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맛있는 김치는 어떤 김치일까요? 비싼 젓갈을 넣은 김치? 아니면 명인이 담근 김치? 양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트렁크 가득 실린 김치통의 묵직한 무게를 느끼며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안함과 고마움이 적절히 버무려진 맛입니다. 맵고 아리지만 끝마친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우리네 인생 같은 맛 말이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서늘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남편의 옆모습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차 안에는 은은한 김장 양념 냄새가 훈장처럼 감돌았습니다. 가방 정리를 하던 제 손에 빳빳한 종이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몰래 넣어두신 것이었죠. 봉투 안에는 남편이 보냈던 그 100만 원과 함께 낡은 수첩 한 권과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연아, 정우가 보낸 돈은 다시 가져가거라.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김치 담그면서 돈 받는 엄마가 어디 있겠니. 대신 이 수첩은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40년 넘게 적어온 김장 일지란다. 올해는 소금을 어디 걸 썼는지, 정우가 좋아하는 젓갈은 얼마나 넣었는지 적어두었어.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더 기운이 없어져서 못해주게 되면 그때는 이 수첩 보고 네가 정우 좀 챙겨주렴. 정우한테 너무 화내지 마라. 다 나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안다. 고맙다, 내 새끼들아. 남편은 곁눈질로 쪽지를 훔쳐보더니 이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무뚝뚝한 줄만 알던 남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 거긴 정우가 중학교 때 맛있게 먹던 굴김치, 정우 장가가는 해에 담근 특별한 김치 등 아들의 인생 고비마다 정성으로 버무린 어머니의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이나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인 줄 아는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어머니에게 김장은 단순히 반찬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자식의 삶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긴 유의한 통로였다는 걸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모양입니다. 여보, 나 정말 못났다. 그치? 남편은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양평에서 가져온 김치를 통에 옮겨 담으며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김치통을 볼 때마다 이거 다 보석이야, 보석이야 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돈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김치 진짜 예술이야. 회사 동료들한테 좀 나눠줬더니 다들 기절하네. 아, 그리고 엄마, 내년에도 김장할 거지? 대신 내년엔 내가 100포기 다 씻어줄게. 나 이제 배추 씻기 달인 됐잖아.
그러니까 딱 기다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냐, 그럼 내년엔 120포기 할까? 하시는 농담에 우리 가족의 해묵은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김장, 참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된 일을 매년 반복하는 건 아마도 우리가 서로의 맛을 기억하며 살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김치통 속에는 배추만 든 게 아닙니다. 당신의 관절을 깎아 만든 사랑과 자식이 밥 굶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함께 들어있죠. 여러분은 올해 부모님의 안부를 어떻게 물으셨나요? 혹시 편리하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분들의 보람을 돈으로 대신하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번 주말엔 빈 김치통을 들고 부모님 댁에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김치 너무 맛있어. 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어떤 명품보다 귀한 보약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올해 김장 풍경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사연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